오늘 건강교실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지구온난화. 그래서 지구온난화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막 지구온난화가 갑자기 저한테 심각하게 느껴진 거예요. 요번 여름을 겪으면서 과거에는 한 20일 정도를 에어컨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근데 이번 여름에는 한 2달 정도를 에어컨을 사용을 했고요. 또 대부도에서 그 승무가 포도를 생산하는데 처음으로 요번에 포도 농사를 망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 날이 따뜻하면 또 잘 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인제는 기후도 적절해야지만 이 농사가 잘 되나 봐요. 요번 여름에 너무 고온이어서 생각보다는 뭐 한 70% 이상을 수확을 못 했어요, 포도 농사를.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심각한 걸 느끼니까 '아 지구 온난화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 가지고 그 주에는 너무나 제가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다가 뭐 천국에 가면 되겠지만 또 이 지구 환경에 노출되는 또 다음 세대들은 그들에게 이제 좋은 지구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우리가 쪼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은 이제 장 소장님이 오늘 토론방에 올려놓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집사람이 외출했다 들어오셔 가지고요. 네. 이거를 공유를 제가 워드에다가 옮겨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공유하셔도 좋고요. 네. 잠깐만. 이걸 볼까? 화면 공유됐죠? 네네네. 요 페이스북에 올린 거 네네. 그대로 복사한 건데요. 지구온난화란 무엇인가요?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지구가 열이 나는 것처럼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죠.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이제 온실가스 증가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석탄이나 석유를 하여튼 무분별하게 많이 쓴다고 봐야죠. 인구가 또 폭등이라 그래야 되나요?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이 양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이러한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 등의 온실가스들이 지구를 덮어서 이불과 같이 덮어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으로 얘기하고 있고, 관련된 건 이제 산업화를 들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인간의 어떤 유리한 점, 효율성 이런 걸 찾아가지고 산업화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무분별한 사용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다 보고 있고요. 기온 상승,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은 극심한 더위, 가뭄, 폭염 등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지구 온난화로 느끼고 있는
여름에 지금 뭐 열대야가 뭐 30일이다 40일이다 지금 아마 머리에 털 나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죠. 네. 이 계속 뭐 신기록을 갱신을 해 나갈 것 같아요. 네. 올해만 하더라도 또 좋았던 시절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래가 참 이러한 그 지구 온난화로 봐서는 암울한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수면 상승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실제로는 심각하게 느끼는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죠? 매스컴을 통해서 그냥 이게 해수면 상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거를 전해 듣기만 하는데 이것도 참 빙하가 녹는다고 하는 자체가 일파만파로 이렇게 우리 인간의 환경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극심한 기상현상. 결국은 뭐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건데요. 태풍, 홍수, 가뭄, 이러한 적당한 뭐 강수량이라든지 며칠 덥고 이게 사만사온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은데 너무나 극단적으로 기후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에 따라서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동식물의 서식지를 감소시켜 생물의 다양성을 위험합니다.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누가 퀴즈를 한번 내더라고요. 지구 온난화의 가장 주범이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닌데요. 젖소의 소의 메탄가스, 소의 방구가 결국 지구를 온난화의 주범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또 가축수가 늘어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육류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축수가 늘어나고 그때 가축의 사료를 먹이기 위해서 옥수수나 콩이나 이런 걸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직접 먹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가축의 사료로서 그러한 사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한데 이게 결국은 열대우림,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뭐 이런 생태계가 보존돼야 될 그러한 지역들이 어떠한 국민소득이 높은 그러한 국가들에 의해서 1년에 뭐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달하는 그러한 면적들의 열대우림들이 다 그냥 벌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인간의 무분별한 육류 소비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해서 채식주의자들이 하여튼 뭐 또 온난화에 대해서 고개 들먹자라고 하는 거를 막 부르짖고 있는 것이 이 생태계 파괴 쪽에 이렇게 서로 이게 먹이 사슬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식량 생산이 감소가 된다. 당연히 뭐 기후가 이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포도 농장 말씀하셨지만 이게 포도 문제뿐만이 아니고 옥수수, 쌀, 콩, 뭐 여러 작물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그래서 이제 자연 피해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열거를 해주셨는데요. 열파, 네, 덥다 이런 거죠. 예. 열대야가 심해지니까 뭐 호흡기라든지 근데 결국은 스트레스로 다 연관이 되니까요. 수면 부족이다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게 다 이제 직간접적으로 어떤 안정적인 건강 상태를 위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가뭄, 홍수, 태풍, 태풍도 뭐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뭐 태풍이 발생이 된 이후에 최강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웬만한 태풍이 아니고 이제는 뭐 초강력 태풍이다 이런 보도들이 주위에서 많이 나오고 올해는 다행히 지금 뭐 일본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만은 언제 우리나라로 또 불어닥칠지 모르는 게 자연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불,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절약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재활용에 대한 부분 많이 그 홍보도 하고 많이 개선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재활용에 대한 친환경 제품 사용에 대한 것들이 캠페인이나 국민 교육,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몸에 뵐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운동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대책으로 남아 있고요. 뭐 나무 심기를 많이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무분별하게 베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 심기는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정부의 정책 참여,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이런 중장기 대책을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국민들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는 것들이 지구를 보호한 노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나이 쪽에 이게 조금 전에 이제 그 Q&A를 한번 해봤거든요. 지구 온난화의 근본적인 원인과 중장기 대책 알려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역시 이제 온실가스의 배출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생긴다. 그리고 산림을 벌채할 때 또 이게 배출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내용은 산림을 이제 그 벌채를 할 때 나무는 그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산림 벌채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여기 이제 뭐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하는 부분, 이거 뭐 연관이 안 되는 분야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각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는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공통된 공감대를 형성하고서 실천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하는 게 중장기 대책에서 크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또 뭐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제 간의 어떤 그 그냥 공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어떤 그 대안을 마련하고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지속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또 점검해보고 이렇게 좀 그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이제 보이는 게 이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 시스템의 변화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노력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GPT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쪽 보면 뭐 여기 그 관련되는 그런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유 대표님 조금 불편하셔도 간략하게 이야기는 하실 수 있죠? 못해. 유 대표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래요. 채팅창에 의견을 올려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 발표할 때 유 네. 대표님이 채팅창에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올려주시면 나중에. 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오신 강영미 선생님, 어떻게 지구 온난화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피부로 느끼신 거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노력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또 노력할 수 없을까? 뭐 개인적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올 여름만 가지고만 좀 얘기를 하면 제가 더위를 좀 안 타거든요. 그리고 손발이 좀 차서 늘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오히려 추위를 더 많이 느끼고
그리고 에어컨 바람은 이렇게 직접 쐬지 못하고 선풍기 바람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약간 산후풍을 좀 겪어서 그런지 그래서 바람도 되게 싫어했는데 요번 여름부터 체질이 변화가 됐는지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처음으로 24시간 2달 동안 이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이렇게 땀이 많이 나서 깨거나 이러면서 수면도 되게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더 하기가 싫고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운동도 좀 게을리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입맛도 없고 그리고 이제 환기를 자주 시키지 좀 못하잖아요. 계속 에어컨을 켜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호흡기의 건강에도 조금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 대표님이 목이 아픈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식사도 잘 이렇게 못하게 되고, 야채나 이런 가격도 굉장히 좀 비싸고 하니까 골고루 음식을 잘 못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취하지 못하니까 어떤 정신 건강에 어떤 스트레스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또 딸은 밤에 이게 깊은 잠 자기가 되게 어려워서 컨디션도 되게 많이 안 좋고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기가 올 여름에는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물도 많이 오염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질병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운 여름날에는 이제 체온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환기시키는 또 이제 적절한 환기도 필요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또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더 여름에는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에너지를 좀 절약하고 이제 친환경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요즘에 이제 모든 뭐 배달 음식만 하더라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모임들을 할 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가 쉽지가 않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좀 작은 실천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편리한 생활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편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불편한 거를 많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불편한 생활을 실천해야 되고. 근데 나는 여유가 있어. 사실 우리가 저는 이제는 과거에 쪼끔 어려웠을 때는 항상 그 코드를 빼러 다녔어요, 전기 코드를. 쪼끔이라도 이제 전기세가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지출에 대한 민감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새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쪼끔 부흥을 하다 보니까 작은 소비에는 사람들이 많이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이 도로에만 나가도 우리가 이젠 여기에 유 대표님이 "에너지 절약하자." 이런 이야기도 쓰셨는데 도로에 요즘 나가 보세요. 밤에 그 자영업자들의 그 간판이라든가 실내등이 다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간접 광고인가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고층에 조명이 다 켜져 있어요. 보셨어요? 아파트에도 조명이 다 켜져 있어요.
그런 것도 에너지 전략은 아니죠. 에너지를 그냥 막 써버리자.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가 너무나 편리한 생활, 뭐 광고 이런 거가 이제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누구도 그 불편한 생활로 가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배달 문화가 또 너무나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배달 문화만 해도 어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움직임이 더 적어지면서 그 일회용 용품으로 다 그 음식물이 이렇게 포장돼서 오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문제는 요즘 이제 뭐 쿠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달 전문 배달 업체가 이제 성행을 하면서 가격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온라인 가격과 오프라인의 가격이 너무나 달라요. 오프라인의 가격은 비싸요. 온라인의 가격은 싸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가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해요. 그 온라인 제품이 가정에 방문될 때 얼마나 많은 포장지를 사용하나요? 포장 재료. 뭐 계란 같은 것만 해도 이렇게 뭐 여러 번 포장해야 되잖아요, 깨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하고 싶지만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과연 누가 우리가 이런 지구 온난화를 쪼끔 멈추거나 아니면 더디 진행하려면은 불편한 생활로 깊숙이 가야 되는데 누가 그거를 과연 실천할까?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저는 잠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박은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인제 절기상으로 이게 분명 가을인데 너무 날씨가 온도가 높은 거여서 한날은 '내 몸이 이상한가? 뭐 갱년기라서 그런가?' 그러고 나서 인제 더워도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도계가 30 도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방바닥을 제가 만졌어요. '혹시 보일러가 돌아가는 건가?' 그래서 딱 나오자마자 그 방바닥부터 먼저 만졌었더니 방바닥이 미지근한 거 그래서 이제 배관을 열었어. 싱크대 아래 배관 있잖아요. 그게 이게 열림으로 됐나? 혼자 이게 열림 그 정도로 집이 후끈거리는 거에서 이게 그리고 나서 '이거 나만 더운가?'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핸드폰에 있는 날씨나 이런 걸 봤으면 되는데 당연히 지금은 절기상으로 가을이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니? 선선하겠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도 똑같은 거예요. 30 도. 그래서 저는 진짜 온도 조절기가 고장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그런 해프닝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더웠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지금 이거 환경 보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온난화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참여한다는 생각은 제 스스로는 안 하고요. 제가 하는 거는 재활용 버릴 때 분리를 그나마 뭐 뚜껑 따로 라벨지 따로 이렇게 뭐 흰 자료 뭐 흰 재료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그거는 남들보다 그리고 박스 보낼 때 라벨지 테이프 다 떼고 캡캡해서 이렇게 해서는 하는 거지 집에서 스프레이 쓰는 거 그대로 쓰고 일용량제 쓰는 거 남들보다 똑같이 쓰고 일단은 그런 거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편리함 위주로 사는 것 같아요, 제 삶에 있었을 때. 설거지 좀 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는 노력은 별로 오늘 이제 주제를 보니까 '하는 거는 내가 딱 그거 위에는 하는 게 없구나. 남들만큼 똑같이 쓰고 일회용 배달하는 거 똑같이 하고 뭐 편리함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나.' 하는 거를 지금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온도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또 재활용 잘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시니까 또 이렇게 그래도 뭐 개인적인 노력하고 계신. 근데 제가요 미국이랑 호주를 여행을 갔는데 거기는 재활용 분리를 안 하더라고요. 네. 온통 쓰레기 봉지에 빈 병까지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외국인 한국의 한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싫대요. 왜? 분리수거하는 게 너무 싫대. 음. 근데 그 나라들은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가요? 왜 분리수거를 안 하죠? 그냥 어디다가 그냥 다 통째로 버리나? 그런 의문점을 가졌어요, 한동안. 분리수거 전혀 안 하더라고요, 외국도. 그거 일이에요. 남자들이 대부분 많이 하잖아. 아니, 일인데, 그거를 이제는, 그래도 이제 재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는 뭐 쓰레기 배출을 안 하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 있으면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하는 거겠죠. 네. 네, 장 소장님 의견 좀 주세요. 네. 이게 지금 지구온난화하고 저는 그 요즘 핵가족이라 그러잖아요. 1인 가족. 그게 그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1인 가족이 핵가족이 느는 부분들이 이 지구온난화라든가 쓰레기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속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고령화 시대가 또 돼 있잖아요. 초고령화 시대도 나름대로 생활용품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추울 때 더울 때 조금 더 사용량이 더 들어가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케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족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뭐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 그다음에 함께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 텀블러 사용이라 도 코로나 때 텀블러 사용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게 또 네. 저도 뭐 텀블러 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또 일회용품 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저는 아이스 커피 뭐 우리 얼죽아라 그러잖아요. 얼어 죽어도 무슨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게 무슨 뭐 대단한 그 스마트한 사람이고 멋쟁이 신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꽤 많아요. 그래서 야, 친구분들이요? 혹시?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아이스 커피 이런 거 거의 안 마시거든요. 그렇죠. 건강이 더 안 좋잖아요. 아니 그 저기 친구들하고 뭐 카페에 자주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카페 간혹 눈치 보면서 가죠. 눈치 보면서 가는데 전 항상 따뜻한 걸 먹어요. 한여름에도. 9명 아이스 커피 시키면 저는 그냥 뭐 라떼 먹는다든지 무슨 뭐 허브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먹고 집에서도 언제부턴가는 그 냉수 먹는 게 좀 건강에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만약에 정수를 드세요 이런 걸 들어봤거든요. 그 요즘에도 뭐 냉수는 거의 마셔본 적이 없고 항상 정수 미지근한 물 그거를 마시는 게 이제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정수 마시면 또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더운데 냉수 먹고 냉수에다 또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얼음 타서 넣고 뭐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먹으면 또 배가 좀 약간 불편하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수 먹는 습관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본의 아니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이용하는 것들이 결국은 온실가스 이쪽에 줄이는데 동참하는 거 아니냐. 또 걷기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은 길을 가다가 유리 조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돌멩이가 좀 큰 게 있다든지 그러면은 가다가 그냥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그 화단에 놓는다든지 이렇게 죽기가 그러면 이제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 사이드로 몰아넣거든요.
그다음에 엊그제도 이제 산에 갔다 오다 내려오는데 일행이 한 20명이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이 비닐 덩어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비닐 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그 차량 그 밑에 들어가면 막 이제 엉키잖아요. 여러 가지 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신호등 걸어가다가 저는 그냥 그게 보이니까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주운 거예요. 위험하죠. 또 차는 막 왔다 갔다 하지. 근데 그 비닐을 주워서 이걸 또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니까. 근데 마침 이제 그저 뭐 가게 옆에 이렇게 쓰레기통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혹시 저도 뭐 버리는데 아무 또 얘기를 안 해서 다행이었지만은, 그거 버릴 때 만약에 또 가게 주인이나 누가 보고서 왜 쓰레기 거기다 다 버리느냐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 다행히 이제 문제 제기 안 하고 갖다 버리긴 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천들을 잘 안 하죠. 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왜 남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지 말어. 이런 식으로도 애들한테 교육을 하거든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은연중에 많이 하잖아요. 그는 자기 본의 위주고 남들을 배려하는 것들을 이렇게 차단시킨다 그래야 되나? 꼭 그런 것들이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지구 온난화에 이게 음으로 양으로 다 이렇게 문화를 형성하는데, 그런 게 이제 밑바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허물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 위주라든지 핵가족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이런 것들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쵸. 맨 처음에 장 소장님이 1인 가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혼자 사는 거랑 두 사람이 함께 살거나 세 사람이 함께 산다고 그래서 그 어떤 경제적인 비용이 2배, 3배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거죠.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저는 이제는 얼마 전에 병원에서 잠시 일을 했는데, 병원이 다 일회용이에요, 병원 제품들이. 그리고 저도 일을 할 때 비닐 장갑을 끼고 일을 해요. 왜냐면 인제는 저도 인제는 뭐 감염이라든가 이런 거 제 신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회용 장갑, 또 멸균 장갑 이렇게 또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또 어르신들이 그 소대변을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인제 대변은 기저귀 처리를 하잖아요, 기저귀. 그런 거는 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제는 어렸을 때, 아기들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함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함 가방을 이렇게 쌌던 천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광목. 예. 광목. 그걸로 보통 인제 아기들 기저귀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저도 사실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고 싶었죠.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 천 기저귀를 저는 인제 사용을 했거든요. 아기가 놀이방을 보냈는데도 천 기저귀를 이제는 준비해서 보내고, 또 천 기저귀 이제 다 사용한 거를 또 이제 비닐로에 인제는 선생님이 보내오면 또 제가 세탁해서 또 인제 그다음 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점점 느껴지는 게 모든 생활이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지구 온난화는 더 가속될 것이지 않나.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다 가면 되는데, 너무나 지금은 뭐 병원에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잖아요. 살려 놓으려고 하고.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살면 인간의 최대 수명이 얼마까지 이렇게 연장될지 모르지만 다시 집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든가 자기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남의 도움이 100% 필요하다 그러면 어쩌면 죽음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어떤가? 막 살아있다는 자체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삶이라는 거는 인제는 뭐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진행을 해야 어떤 행복한 삶이고 건강한 삶인데, 건강한 삶을 잃었다 그러면은 진짜 담대하게 나의 어떤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사실 전에 인제 친구 아버님이요. 한 1주일을 식사를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제는 뭐 생을 인제 마감을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았을 때 인제 옛날에는 대가족 형태에서는 가족이 누군가가 이렇게 보살펴 줬잖아요, 돌아가면서 시간 나는 대로. 근데 요즘은 너무나 핵가족화되고 또 부모 세대들은 또 독립적으로 삶을 이어가다 보니까 독립적인 생활이 안 될 때는 어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24시간 또 케어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이나 또 중증인 경우는 요양병원, 예, 이렇게 보내게 되죠. 대부분이 그런 선택을 해요. 최근에도 인제 아시는 지인분이 어 치매가 너무 심하니까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요양원을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인제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그래도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은 이제 요양원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는 병원도 쪼끔 일회용이 너무 심하다. 일회용 제품들. 예. 유 대표님은 한마디도 못 하셔요? 자꾸 괴롭혀. 네. 그래요. 그렇다고 하시네요. 또 무슨 말씀을 써 주신 것 같아요. 네. 그쵸? 이거 어떻게 그 장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유 대표님이 또 그거 중요한. 꺼져 있네. 물론이죠. 네. 네. 인간 활동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유의미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효과적입니다. 화석연료 사용 감축, 청정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 산림 보호 및 조림 활동. 이러한 노력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대응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등 국제협약 체결,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이러한 국제적 공조를 통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실천 방안으로서는 개인 차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난방온도 조절 및 절수,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확대, 친환경 제품 사용, 나무 심기 활동, 및 AI 서비스의 데이터 센터는 필수인데 데이터 센터의 폐열을 지역 난방에 활용하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덴마크 회의 타스트러브의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약 6천 가구에 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역 난방 기관인 백스 및 HTF와 협력하여 잉여 열을 지역사회 난방에 재사용합니다. 2025년에서 26년 난방 시즌에 첫 배송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데이터 파크, 2017년 키스타 지구에 건립된 데이터 피크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 난방 여론으로 활용합니다. 스톡홀름 엑서지라고 하는 지역 난방 회사와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스톡홀름 시에는 데이터 센터 폐열을 활용해 도시 열 수요의 10%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스웨덴 디지플렉스 데이터 센터에서는 만여 가구에 지역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폐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의 에너지 시스템 통합시설 데이터 센터의 여기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네요. 네. 아주 네. 전문적인 이렇게 또 내용들을 기술해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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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좀 더 이제 그 과학적으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는 그런 방법들을 또 연구하겠죠. 예.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노력과 또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저도 또 지금 생각난 게, 코로나 때 우리가 거의 배달 문화였잖아요. 코로나 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아시는 분 또 건너는 그때 당시에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 용기. 이제 용기 생산하는 업체가 엄청 또 돈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그 배달 문화가 성행하니까 그런 포장재가 계속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잖아요. 코로나도 끝났는데 이 배달 문화는 계속 성행하고 있죠. 배달 문화. 네. 그리고 이제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도 테이크아웃 가져갈 때는 다 일회용이잖아요. 가져갈 때는.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월상 예배를 드리면은 되게 이제는 많은 음식을 제공을 해요. 뷔페식으로. 그러면 저도 그날 막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무튼 그냥 모이는 게 무서워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무서워. 왜냐하면 간편하고 편리한 걸로 하려니까 일회용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네. 그래서 참 이 불편한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불편한 삶을 선택을 할까? 지금의? 이런 생각도. 지금도 사실 과거에 비하면은 우리가 그 가정주부들이 과거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작업을 했잖아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기계가 많은 것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세척기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그래도 음식도 안 해 먹으려는 분도 있잖아요. 사실 인제는 가족이 많을 때는 음식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소비도 잘 되고. 근데 인제 1인 가구다 그러면 사실 음식하기가 어렵지요. 재료 구입도 그렇고. 1인 가구를 위한 아주 적은 재료도 있겠지만 가격 면에서는 비쌀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런 생각을 하면 답답해요.
근데 어떻게 요번 건강 증진 토요일 모임 때 텀블러를 가져오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는 한동안 독서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주 멤버들이 환경 운동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자기 컵을 가지고 다녀요. 자기 컵을 가지고 다니고 조금 이렇게 머리도 기르고 조금 이렇게 지금 현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이렇게 생산되는 제품을 조금은 거부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도 잠시 만났었지만 그런 환경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더 더디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강영미 선생님 마무리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없으세요? 네, 그리고 전 텀블러 좋아해서 대부도 여행 때 텀블러 가져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준비 해가서 가져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소장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네, 토요일 아주 잘 다녀오시고요. 전 요번에 전봉산이라고 아시죠? 전봉산? 곰배령인가요? 곰배령? 네. 네, 거기 이제 가는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하여튼 개인 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유 대표님은 또 말씀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잠기셨네. 혹시 오늘 목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다. 네. 내일까지 지켜보시다가 호전되지 않으면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요번 주 토요일 모임 지난번에 샀던 일회용품이 남아 있어요. 일회용 접시라든가 나무 젓가락. 근데 지금 오늘 모임 이런 건강 교실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용하셔야 돼요. 몸이 힘들어. 네? 아니 몸이 힘든 건 상관이 없는데 저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려면 누군가 이렇게 설거지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조금 그렇잖아요. 다 같이 참여할 때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식구들이 와서 저희 집에서 이제 함께 보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제가 몰입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먹을 거 치우려고 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을 하자. 왜냐면 외식을 갔을 땐 저도 이제는 그 식탁에 앉아 있을 때 함께 할 수가 있는데 집에서 누군가 요리를 하면 누군가는 이제는 뭐 치우거나 아무리 나중에 치운다 그래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외식을 그래도 정기적으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갖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죠. 설거지는 문제가 아닌데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함께. 아니면은 설거지를 그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회용은 나중까지 그냥 보관. 네, 오늘 그냥 뭐 이야기를 뭐 두서없이 이것저것 이야기했는데 아마 저도 많은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각자 스스로부터 이제 노력을 해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네. 네.